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발표 이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문으로 떠돌던 이면 합의가 확인됐고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였다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요. 위안부 합의는 존폐기로 있었습니다. TF 발표 이후 남은 과제들 이 시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조사 결과 2년 전 한일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 선로만 떠돌던 이면 합의가 존재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 산정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TF 조사 결과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본은 합의 수정은 불가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편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존폐기로 해선 한일 위안부 합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남은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해 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두 분 여야 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회 여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입니다. 네,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신용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아침 시간에 고맙습니다.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2017년 12월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 원래 합의는 2015년이었으니까 2년 만에 검토 TF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보고서 발표하신 소감 총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네, 그 일주일여 지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외교부 TF의 31쪽짜리 보고서 저도 쭉 일독을 했는데요. 일단 이 국가 간의 어떤 외교, 합의, 협상 이거는 서로 국가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된 불균형적인 그런 합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15년 말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명분과 실리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한 외교적 참사다. 그리고 어떤 박근혜를 위한 어떤 박근혜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요, 그 불가역적이라는 거, 그게 네. 우리는 워낙 그 사죄에 썼던 것인데 그 수식하는 부분이 달라졌죠. 불가역적인 해결로. 네. 이런 그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들이 많이 개입이 된 네. 그런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면 합의 부분도 이제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고요. 저희로서는 정말 격분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예, 저도 이 발표를 보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분노입니다. 네. 예, 사실은 12.28 그 합의 발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박경미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억엔의 그 성격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양적 합의문에 대한 그 양국의 해석이 좀 달랐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녀상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일본의 그 대사가 그 귀국을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우리는 예. 외교적으로 아무런 그런 그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 합의문 이후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이렇게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피해자였고 일본이 가해자였는데 이게 이제 공수가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예.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그 일본이 이제 공세를 취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일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 화가 나고요. 예. 뭐 저는 이게 뭐 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소통과 그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시한 결과가 이런 외교적인 참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간의 입장의 역전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네. 아까 공통으로 지적이 됐던 위안부 지금 피해 관련 합의 문제인데 마침 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 이게 공통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점 먼저 짚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본과 대한민국, 뭐 필리핀, 대만, 중국 이런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어떤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고 예. 그 피해자가 지금 엄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이 합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 또 그 피해자들을 수십 년 동안 지원해온 그 정대협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아까 신현영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이후에 가해자인 일본은 갑이 되고 피해자인 우리가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그리고 그 이면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 128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질의를 했거든요.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특히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정부의 일관된 대답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것이 그 세 가지 이면 합의가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 있으면은 뭐 할머니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정대협들이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지금 박경미 의원 얘기처럼 왜 막상 최종 합의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대표했던 단체들도 배제가 된 채 됐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실질적인 그 협상의 그 본질을 좀 덮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일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그동안에는 견지해 왔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장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까지는 견지를 해 왔었는데 이제 그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그 한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문제가 이제 그 생각한 것만큼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약속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다른 한일 관계 개선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좀 이제 시간에 쫓겼다 그러나요?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가게 되면서 정작 중요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인권에 대한 내용, 이런 그 본질이 뒤로 빠지고 정치적인 의도가 앞에 나서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전까지 한일 관계가 오히려 정반대로 과도하게 경색돼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이렇게 급전했던 상황이 생겼는데 이번에 보고서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전시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협상들하고는 좀 틀리죠. 뭐 경제 문제나 무역 같은 것은 서로 이렇게 흥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중심에 서야 된다. 피해자들을 위주로 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이런 여성 인권 문제, 그러니까 여성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의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위안부 문제 합의 1228 합의는 사실은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 빨리빨리 이제 한일 관계를 풀고 싶다 하는 의도가 너무 이제 앞선 거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잘못된 합의라고 할 수 있죠. 네, 피해자 중심주의가 기본 원칙이었었는데 이것이 충실했다면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 방향도 달라졌어야겠죠. 그렇죠. 그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91년 김학순 할머님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이 이제 그 책임을 인정하라. 예. 그리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배상하는 건데요. 그 합의문을 보면은 일면 그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표면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단 그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총리의 사죄. 그리고 배상. 근데 그건 이제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간 것도 일단 아베 잘못이고. 발언이 애매하게 계속 해석이 됐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면 표면적으로는 그걸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어제로서 사죄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인 2016년 1월에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기록은 없다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93년에 고노다마 때 이미 그 강제 연행 부분, 강제 동원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20여 년 전에 인정한 부분보다도 더 후퇴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2016년에 아베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게 예. 이제 유명한 털끝 망언인데요. 근데 이미 95년에 일본 총리가 이름으로 사죄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 합의가 진정성이 담겼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그 정치인들의 예. 언행을 보게 되면요. 예, 피해자들이 원했던 내용의 핵심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한 것은 굉장히 일관되고 확실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그리고 사과. 법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해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 합의문 이후에 나온 언행을 보면, 예. 그러니까 최종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외교부에서 처음에 요청을 했었던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불가역적인 그 사죄를 해달라. 그만큼 이제 내각에서 결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개인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해달라. 최종적인 해결해달라 예, 이런 예, 얘기겠죠. 그런 예. 얘기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왜곡이 돼서 실제로 합의문에는 이상한 쪽으로 덮여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을 이제 10억엔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의 갈등만 우리 한국 내부의 갈등만 유발을 시켰고 전혀 일본 측은 법적인 배상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예. 우리만 이제 우리 일부만이죠. 그 협의 당사자들만 그거 법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우리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예.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그 의견, 요구에 충실한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 나오니까 일본은 합의 당시 생존했던 46명 중에 36분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이후에 그 위로금 수령한 사람도 25명이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된 거 아니냐라고 일본 측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명수로 그렇게 적어도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할머님들의 어떤 답변을 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 화해치유재단에서 할머님들을 이제 만나서 설득을 하면서 그 위로금을 수령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풀어달라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거를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녹취록을 봐야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여기서 좀 강제적으로 좀 설득을 했는지 또 어떤 할머니- 취지에 수령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할머님들의 있겠죠. 반응이 예. 어땠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그 47분 중에 36분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참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배상, 배상, 보상도 보상 용어가 아니어야 다르니까요. 되죠. 예, 예. 배상이어야 되는데 배상 보상도 아니고 위로금이라는 일본에서 각출을 해서 거출금 그런 위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위로금은 정말 적절치 않고요. 저는 이제 그 10억엔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요. 예. 그것도 정말 기만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받았던 심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해와 치유라는 단어를 결합시킨 화해치유재단이 그 명칭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기 과정에 수적으로 몇 분이 그 찬성했다. 또 25분이 어쨌든 간에 수령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게 정말로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돈을 가지고 10억엔 돈을 가지고 생존자 그 분들에게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받으신 분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뭐 합의가 최종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예. 이거 그 당연히 피해를 받으셨으니까 받으실 수 있는 돈이다. 받으셔라. 지금 안 받으면 조금 있으면 이거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받으신 분들보다 그 안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단 한 분이라도 그 안 받으신 1억 원은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정말로 좀 뭐라 그러나요? 정말로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성격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대변을 하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말로 이제 잘못했다고 주는 돈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셔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안 받으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받아보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박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여가위 등에서 여러 가지 녹취록 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대로 그 건의했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들. 그 녹취록은 결국 아직 안 풀었습니다. 풀지를 않았습니다. 예. 여가위에서. 그러면 돈 지급 과정에서 대체로 어떤 식의 권유를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좀 그 위로금 수령을 좀 강제하는 예. 그리고 좀 회유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녹취록 푸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지금 여가부에서 그걸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름 아까 그 명칭도 별로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해치유재단. 네. 출범 과정에서부터 반발도 있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저는 해산이 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화해치유재단을 어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아하. 싶은데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문화와 관련된 미르 재단, 스포츠와 관련된 K스포츠 재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냥 전광석화처럼
그 재단 설립 인가가 났죠. 예, 문체부로부터. 현판식 할 때 뭐 싸움도 나고 했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근데 예. 이 화해치유재단은 보통 통상 한 20여일 걸리는 과정이 그 5일 만에 이제 여가부에서 그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줬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가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비판도 하지만 사실 여가부가 초기에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1228 합의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이때서부터는 이제 저희 국회 여가위랑도 이제 각을 세우게 됐는데 예. 그 전에는 정말 저희가 여가위가 여야도 없고 여가부도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위안부 할머님들 그 지원하고 보살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예. 물론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는 했던 거고요. 예. 그 화해치유재단은 지금 그 이사들도 그 사임의 뜻을 표했고 또 김태현 이사장도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해치유재단 그러면 김태현 이사장 이후에 다른 이사장은 없었군요. 처음 임명했던 분이 지금까지 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화해치유재단이 했던 유일한 일은 그 위로금 수령을 종용하고 그리고 그 10억엔을 나누어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업무의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네, 신 의원님 그 재단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예. 10억엔 우리 돈 100억 해가지고 예. 일부 지급한 돈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이런 돈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서 차라리 돌려줘 버리고 예. 우리가 민간이 걷던 국민 정부 모금을 세금으로 하자. 하든 하자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돈 문제를 포함해서 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에 따르면 그 화해치유재단의 이제 김태현 이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서 이 아베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으냐, 아베 정권 이제 오래 못 가면 이 돈도 못 받으시니까 지금 빨리 받아라,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케이스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통영에 계시는 김복득 할머니신가요? 그분은 본인이 그 의사 표명을 안 했는데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통영의 시민단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돈 지급에 대한 것도 정말 그 숫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받으셨는지 그것도 이제 불명확해서 더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박경미 의원님이랑 저랑 속해 있는 여가위에서 예. 이미 화해치유재단은 이거는 존속하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7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산할 수 있는 예산만 뒀었고 네. 예결위에서는 아예 이제 그 예산까지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가부가 좀 편법 지원을 해서 여태까지 끌어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국감 때문에 그 화해치유재단이 있는 그 건물을 저희 이제 보좌관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찾기가 너무 힘든 게 현판 같은 걸 다 띄워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말썽이 크게 나기 전인데도 현판조차도 제대로 걸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그런 재단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일찌감치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제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경미 의원님 말씀처럼 화해치유재단을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 벌써 이제 작년 연말이 아니군요. 벌써 이제 그 한 해 전이군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벌써 이제 결말이 났던 것이라 뭐 당연히 그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억에는 온전히 이제 그 피해자 할머님들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로도 일부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불법적인 게 있었고요. 저는 그 할머님들이 참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2007년에 108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32분밖에 안 남으셨고 네. 특히 작년에는 8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빈소들 계속 가게 되는데 작년 7월에 김군자 할머님 그 돌아가셨을 때 이제 조문을 갔었는데 그때 이용수 할머님께서 거기 오셨어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많이 그 목소리도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이분께서 이제 가미가제 부대에게 당했던 막 그런 증언을 하시는데 정말 맨정신으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인권 유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하신 말이 내가 28년생인데 지금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기에 딱 좋은 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딱 좋은 나이야라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적인 그 울림을 만들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2015년 말에 했었던 그 합의 내용 여러 가지 근본적인 성격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느냐 마느냐 있었는데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 쪽에서는 애매한 답을 했었고 일본 보도에서는 있다고 나왔었고요. 네. 당시 나왔던 얘기는 하나 정도만 되게 거론이 됐습니다. 소녀상 관련 네. 얘기만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 보면은 성노예 표현 같은 거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까지 해서 좀 그렇죠. 상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 예. 그다음에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기림비. 제3국의 기림비가 건립될 때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 참 정말 너무나 예민한 그 일본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그런 이면 합의라서요. 예. 그동안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 속에서 이면 합의 문제에 대해 지적들이 있었을 건데 네. 당시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위원회도 이 문제를 여야 할 거 없이 많이 따졌고요. 아마 외교부 쪽에도 많이 외통위에서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답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는 없었다. 그거가 그냥 일관된 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 그 의회에 한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래도 이제 정말로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맞나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냥 일관적으로 앵무새처럼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 답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이면 합의라는 거를 우리 쪽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서도 이걸 받아들였다 하는 거에서는 그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변명은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꼭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합의 1228 합의가 있은 후에 사실은 그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굉장히 정부하고 민간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추진해 왔던 거를 갑자기 예산을 끊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서 발간을 그 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강은희 장관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 백서 발간을 강력하게 본인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 1228 그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서 발간을 곧 하겠다 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외국에 많이 알리겠다 하는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1228 이후에 갑자기 백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진다고 했다가 그 다음번에 와서는 이게 백서가 아니고 보고서 형태로 나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외국 번역은 아예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저희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여성가족부가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BHAG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들인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 이런 것들은 꼭 바로잡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2013년에 출범하고 첫 3.1절 그 행사 때 기념식에서
일본, 한국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1000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 하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박 전 대통령 본인 입장 본인, 발언으로.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했었죠. 그래서 이 위안부 합의가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갑자기 2015년에 이제 50주년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지 갑자기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이걸 시행을 하게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된 예. 게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교라는 게 좀 예측 가능하게 기조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온건하게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냉탕 온탕식으로 이렇게 강경하다가 갑자기 이걸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한일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중요한 과제다라고 했었는데 급격하게 변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미국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면 합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일본 외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사실상은 그동안에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나온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글쎄 저희는 이 부분을 이면 합의라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이거는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있는 그 비공개 부분이다. 네. 그렇게 협상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면 합의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일본 쪽의 주장만 들어준 그런 이면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 합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것이 국제법상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약이라면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서면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면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각국의 기자회견문, 발표문만 있지 서면으로 문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조약이 아니고 조약이 네. 아니라면 파기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 이것이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조약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에 의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분명히 국민이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조약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라면은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외교 다른 나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외교 문서 공개에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외교 문서는 상대국 입장 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이상씩 비공개 등이 있고 하는데 2년밖에 안 됐고 더불어 이것을 민간단체가 개입해서 공개한 이런 방식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공세적으로 지적하는 정치권 일부도 있습니다. 예, 그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문서를 공개해야 될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경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합의 내용이었고 거기다가 없었다고 하는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이면 합의가 있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조사가 있어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죠. 여러 가지 혐의는 있었지만. 그냥 의혹이 제시되고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심증이 있었는데 이제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태스크포스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한 거를 봤고요. 네. 이런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의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제 사건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
의혹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외교 라인들이 협상을 했더라면 예. 이런 정도의 협상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가 사실은 국장회의를 14번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병기 비서실장이 8번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미리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건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의 소통 통로를 가지고 있었던 외교부나 여가부 의견이 완전히 묵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그런 합의문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에 대한 거를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문서가 이제 공개되는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이제라도 저는 아까 박경민 의원님이 이제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제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우리 나라 입장, 특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말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파기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뭐 개선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당에서 방향은 뭐 잡힌 논의는 있었나요? 아직 그 명확하게 그 방향을 잡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협상의 여지를 두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촛불 전국을 겪으면서요, 거쳐오면서 그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 그 1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였죠. 우리가 여러 피켓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촛불의 동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그 존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오면 좋고 뭐 이런 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외교적인 결례가 가져올 한일 관계의 경색이나 또 어떤 파장 이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예. 근데 이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고 국가의 제일 그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떤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는 아까 이제 30년 지켜야 되는 건 이제 2년 만에 우리가 공개를 한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절축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참 그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 그런.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특히 아베는 이런 문제 우리 그 TF에서 보고서 발표가 됐을 때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네. 않는다라고 네. 했었고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서 예. 계속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11월에 이미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파기돼야 된다고 저희가 결의안을 국회에 파기 제출을 방향으로 예, 파기 결의를 방향으로 했군요. 예. 결의문을 이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생각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뭐 단기적으로는 이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정말로 이제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오래 가야 될 일이고요. 지금 뭐 보고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 문제랑 현안 외교 문제를 같이 결부시키는 일 때문에 저희가 좀 이번 그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 인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외교 문제는 다시 외교 협상 채널을 공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당장의 한일 관계 경색은 어찌 보면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수해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보면은 이번에 한번 바로잡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예. 저도 그 일본에서 나온 그런 보도들을 쭉 봤어요. 뭐 산케이, 요미우리, 아사히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외용이기보다는 사실 국내 결집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일 관계는 끝났다 뭐 이런 정도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도 분명 우리가 고려는 하고 머릿속에 두어야 되지만 그건 또 국내용으로 한 거니까 하고 또 좀 그 넘어갈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3국에서 뭐 서구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거기 잘 읽어보면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잘못된 합의였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기 재협상이건 아니면은 수정 보완으로 가건 또 정당성을 얻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 언론이 국내용뿐만이 아니라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전략하고 또 언론하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잘 조율해가지고 구육을 잘 챙기는 그런 그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해결 과제가 또 있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회 또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난해 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기본 기념사업법 제정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뭐 신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저희가 그 여야가 뭐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만장일치. 예, 네. 거의 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제 일단 8월 14일을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이제 몇월 지정을 며칠을요? 하고 8월 14일, 8월 14일. 매년 8월 14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내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박 의원 좀 보충해 주시죠. 네, 그 기리밀 제정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생활안정 지원 내용이 뭐 예를 들어 장제비를 추가한다든지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그 어떤 정교한 그런 지원책들이 들어 있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지원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0억엔 관련 부분은 주로 이제 민간 운동으로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법과에는 담겨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걸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이걸 통과시킬 때는 이제 같은 마음이 됐지만은 사실 작년 상반기에는 이 법을 논의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또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리밀 제정을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경론을 벌이다가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그날 이제 끝내고 그리고 그날 눈길이라는 영화 상영을 보러 갔었거든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시사회에 그래서 특히나 더 그냥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통과를 못 시켜서 네.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에 또 그 위안부를 다룬 그 영화 눈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더해졌었습니다. 네, 뭐 지난해 통과가 됐던 뭐 기념사업법 관련 얘기 있지만 이미 지금 현재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여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입법적인 내용들 다른 것들도 있겠죠? 예, 지금도 이제 그 위안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지 기념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 사료들을 제대로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기록물도 이제 국내에서 더 구하는 거는 어려운데 예. 의외로 해외에는 아직도 그 어떤 이제 기록물도 남아 있고 그 어떤 그 건축지 뭐 이런 사적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려서 그런 기록물들을 잘 모아놓고 저희가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공조하는 것에 다른 제가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정파적인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비교적 덜한 작년에는 편인데 작년에는 심했었죠. 자유한국당과 저희가 좀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 기리밀 재정과 관련돼서도 기리밀 재정 그렇고, 관련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해치유재단이나 뭐 이제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박근혜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주도했었기 있었던 때문에 일이기 그런 점도 때문에 또 있겠군요. 강은희 예. 장관도 그렇고 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었습니다. 예. 아하. 단어 한 개가 굉장히 네. 어려웠어요. 좀 전에 그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실패했죠. 예.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했던 조선통신사 이거는 등재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여가부에서 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그런 노력을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가면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찾아낸 그 17초짜리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그 엄청난 분량의 영상물들을 뒤져서 그래 찾아낸 개가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과서에 항상 실리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렇게 총을 든 그 일본군 옆에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힘겹게 기대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에 있던 그 소녀들이 포함된 영상물을 찾았죠. 그 서울시에서 지원한 그런 과제에서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이 좀 더 발굴이 되어야지 또 유네스코 등재도 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요.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좀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신 의원님.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부터도 사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 역사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사료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백서를 제대로 발간해서 그것도 우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해외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것이 그동안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일종의 생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호스피스 지원이라든지 장제비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저희한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어떤 그분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경미 의원님. 네,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 평균 연령이 90세시고요. 최고령 101세 할머님 계신데요. 저희가 나눔의 집, 평화의 집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정말 이제 고령이시라서 참 그 건강 상태가 악화된 분들이 많고 근데 또 부고를 접하게 되는 분들은 저희가 나눔의 집 갔을 때 그 정정하셨던 분이 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기리밀 행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희가 기획을 잘 해서 첫 번째 기림이 어렵게 지정된 거죠. 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알리셨던 그런 기념비적인 날인데 기림일 잘 올해 8월 14일이 이제 그걸로 기준으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념관
사업도 저희가 열심히 그 지원을 국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현백 현 여성부 여가부 장관님이 역사학사 출신이시니까는 그렇죠. 그런 네.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사료를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그 유네스코 등재를 시키고 또 당장 또 제대로 된 백서를 발간하는 것 예. 그리고 정말 그 대국민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때 뭐 전쟁 중에 일어났던 어떤 성폭력 사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인류 보편의 인권 유린 그러니까 인류 인권 보편으로 문제, 예. 그 보장되어야 될 인권을 그 유린한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전 국민 대국민 홍보도 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두 분 상임위에서 특별히 역점 두고 있는 법안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해서요. 마무리 발언 좀 듣겠습니다. 예. 신영인 의원님. 예, 저는 제가 이제 과학기술인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들이 그 어떤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여성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아이 돌봄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 돌봄 예산을 이제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여성들이 그 나가서 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남성 임금의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남성 임금의 63% 네. 정도밖에 여성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인권도 나왔지만 사실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네, 데이트 그렇죠. 폭력 네. 그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응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 출신, 수학자 출신 박경림. 저희가 여가위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성 고유의 문제들은 좀 뒷전이었던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뭐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이런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위기의 청소년 문제 그리고 또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재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여성 고유의 문제들에 이제 좀 천착을 하면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해 한일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의 공존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만큼 상처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또 여가의 역할도 기대합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